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하나은행 K리그 1 1라운드가 드디어 개막을 했고 1라운드 모두 종료됐습니다. 모든 경기가 지난해 순위의 역순으로 흘러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어떻게 1라운드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1라운드 경기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그대로인데요. 한 줄 평, 포항과 대전의 경기는 공격수의 이적료가 더 비싼 이유, 제주와 서울의 경기는 한 발 더 뛰는 축구의 힘, 세 번째 광주와 수원FC의 경기는 와 진짜 재미가, 그리고 네 번째 울산 HD와 FC 안의 경기는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전북과 김천은 클래스 차이, 마지막 대구와 강원은 형 아직 안 죽었다 라는 이 한 줄 평들을 기반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할 첫 번째 경기는 2월 15일 토요일 13시에 벌어졌던 포항 스틸러스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주요 라인업 다음과 같습니다. 22세 이하 이런 거 좀 제외하고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포항은 윤평국 키퍼, 백포에 이태석, 이동희, 전민광, 신광훈, 위쪽에는 완델손, 오베르단, 김종우, 주닝요, 가장 윗선에는 이호재와 홍윤상이었습니다. 안재준이 부상 당하면서 홍윤상이 더 많은 시간을 소화하게 됐고요. 대전에서는 이창근 키퍼, 백포에 박규현, 아론, 김현우, 강윤성, 위쪽에는 이수민, 밥신, 이선의 최건주, 마사, 정재희, 톱에는 주민규였습니다. 아론 자리는 안톤이 선발 출장했지만 전반전 끝나고 안톤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아론 선수가 들어온 채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경기 간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보시다시피 대전에서 32분에 최건주 선수가 득점 기록했고요. 87분, 89분 주민규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대전이 3대0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갔고요. 전반전에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대등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대전이 조금 더 세밀하고 마무리가 정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연계나 아니면 후방에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세밀함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주닝요의 득점 기회라거나 아니면 이효재에게 왔던 기회라거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지 못했었는데 대전은 한 번 한 번씩의 기회가 오는 상황에 어느 정도 마이 파이널 서드까지 가서 슈팅 직전에 막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조금 더 하면 대전이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싶은 타이밍에 최건주 선수가 득점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전은 1대0으로 대전이 앞선 상태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전 포항이 조금 더 흐름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1대0으로 패배를 하고 있었고 지는 상황에서 한 골 차라는 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포항이 상당히 후반 막판까지 흐름 가져가면서 공격을 다양하게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마무리에 실패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된 이상 후반까지 갈 때 이러면 포항이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대전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타이밍에 주민규 선수가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득점을 하나 만들어냈고, 이건 전민광의 마크가 아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 또 세 번째 역습 기회에서 또 정재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주민규 선수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3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기를 좀 평가를 해보자면 역시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경기는 점유만으로 이겨낼 수 없다. 사실 이 키워드가 이번 라운드 전반적으로 다 좀 뭐라고 할까요? 관통하는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점유만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경기부터 나왔고 좋은 공격수가 필요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르지, 이호재, 홍윤상 다 좋은 선수지만 결국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경험은, 특히 일부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경험은 거의 없는데 주민규 선수는 득점왕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마무리에 익숙한 선수가 있다는 것이 대전에게는 포항과 좀 많이 다른 지점이었고, 그 지점으로부터 대전이 흐름을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선정한 MVP는 주민규 선수입니다. 등번호 10번 주민규 선수는 2개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대전이 3대0 승리를 가져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개인적으로 매김 평점 9.0 정도가 됐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제가 이전 프리뷰 영상에서도 키플레이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인이 또 굉장히 영향가 있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주민규 선수의 2골에 힘입은 대전, 현재 순위 1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지는 리뷰는 두 번째 경기 2월 15일 토요일 15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제주 SK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자,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김동준 키퍼, 백포에 김윤성, 송준, 인채민, 안태현, 그 위쪽에는 김건웅, 이탈로, 이선에는 유인수, 남태희, 김준하, 톱에는 이건희 선수가 나섰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강현무 키퍼, 백포에 김진수, 김주성, 야잔, 최준, 위쪽에는 정승원, 기성용, 그 위쪽에는 루카스, 링가드, 문선민, 톱에는 조영욱 선수가 출전한 FC 서울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경기 간단하게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15분에 김준하 그리고 57분에 김건희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전반전을 좀 먼저 보면 촘촘했던 제주, 뚫지 못한 서울이라고 좀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뭐 김학범 감독의 특성이 좀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서 득점을 많이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점을 적게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는 올해에도 수비 간격이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고 중원에서 서울이 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뒤쪽에서 또 바로 막아버리는 이 1차 저지선이 뚫려도 2차, 3차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이 서울의 뭐 전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고자 하는 것들이 뭐 전반 초반에는 사실 서울이 기회를 잡는 경우도 좀 많았고 특히 정승원의 위치가 상징적이라고 그때 또 중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정승원 선수의 위치가 전반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위에 있다가 점점 내려오죠. 이런 지점이 제주가 이 저지선 라인을 되게 잘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상대의 파이널 서드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서 서울은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반전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김준하 선수가 저는 사실 그 슈팅 때릴 때 이 신인 선수라서 그런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넣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선수가 사실 정말 되게 센스 있는 선수거든요. 물론 이게 뭐 본인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센스를 갖고 있는 선수라면 또 정말 앞으로도 되게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하 선수가 데뷔골을 넣으면서 제주가 어느 정도 흐름을 갖고 갔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후반전 반전은 없었는데요. 제주는 여전히 탄탄했고 서울은 여전히 무뎠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경우에는 루카스, 문선민, 조영욱 3명 다 사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고요. 링가드 선수가 내려와서 풀어주려고 해도 결국 앞선에서 뭔가 나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서울이 뭔가 해낼 수 있는 건 많이 없었고 경기 끝까지 텐션을 제주가 높여줬고 그 과정에서 이건희 선수가 남태희의 반대 전환 패스, 안태현의 좋은 크로스, 이건희 선수의 좋은 헤더까지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서울이 아무리 앞으로 가서 공격하려고 해도 결국은 또 제주가 뺏어서 카운터를 때리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면서 제주가 또 2대 0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얘기를 했던 건 이번 시즌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제주의 밸런스가 이다시도 강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바로 이번 제주와 서울의 경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MVP 누구 뽑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건 안태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22번 안태현 선수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서 정말 영향가 있는 활약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사실 뭐 득점은 김준하와 이건희가 기록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안태현 선수의 역할이 모두 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태현 선수 뭐 수비도 그렇고요. 공격도 그렇고 특히 지난해 제주의 전반적인 에이스는 안태현 선수가 맡아줬었는데 올해에도 여전한 모습 보여주면서 안태현이 올해에도 오른쪽에서 잘 보여주겠구나. 그리고 뭐 김태환이 군입대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오른쪽 풀백 자리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안태현을 윙으로 올렸을 만큼 지난해 공격진이 좀 아쉽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인수랑 김준하라는 선수가 존재를 하게 됐잖아요. 특히 김준하는 데뷔전 데뷔골 넣으면서 이 선수 좀 더 써봐도 되겠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안태현이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이번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미 좀 이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폼을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뭐 베스트 11의 후보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태현 선수 MVP로 뽑았다는 얘기 드리면서 제주와 서울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2월 15일 토요일 16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라인업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부터 보면 김경민 키퍼, 백보에 이민기, 민상기, 안영규, 김진호, 그 위쪽에는 박정인, 문민서, 이강현, 김한길, 그 위쪽에 박인혁과 헤이스 선수가 나왔고요. 수원FC의 경우에는 안준수 키퍼, 백보에는 서재민, 김태한, 최규백, 이용, 그 위쪽에 윤빛가람, 이재원, 노경호, 그리고 위쪽에는 안데르손, 지도원, 김주엽 선수가 출전했던 수원FC입니다.
자, 경기 간단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 없고요. 뭐 전반전을 보면 그래도 약간의 공방전이 존재를 했습니다. 광주의 흐름이 조금 더 우세했지만 결국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고 수원FC도 각각 카운터를 치면서 이 경기 소문이 제일 안 나는 잔치였는데 그래도 먹을 게 조금이라도 올라오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전반전에 좀 했는데 아야 전반전에 이렇게 가면 후반에 득점 하나는 나오겠지라는 생각했는데 후반전은 토요일 중 가장 재미없던 45분이었습니다. 이건 뭐 사실 비단 토요일만 아니라 1라운드 중에도 가장 재미없던 45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뭐 전반적인 흐름은 광주가 가진 채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 광주도 뭔가 만들어내기 좀 어려워했고 수원FC도 막는 건 잘하지만 카운터는 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외국인 선수를 다수 넣기 시작한 수원FC가 교체 후 이후에는 또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수원FC는 선수들 내에서 아직 안 맞는 지점들이 있고 사박, 오프키를 안데르손이 쓰리톱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이 높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잘 안 맞는 지점이 있으면서 득점이 안 나왔고 이러면서 전반전, 후반전 모두 득점 없었고 모두 어떤 도파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재밌는 지점들이 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라고 할까요? 두 감독 입장에선 좀 괜찮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열 감독도 지금 이제 시스템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김은중 감독도 이제 뭐 외국인 선수들 들어가는 타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의 경기는 좀 재미가 없는 경기였다. 열심히 뛰었겠지만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좀 극히 재미가 없었고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문민서가 중앙에서 그래도 괜찮은 활약 보여줬다는 거, 이강현 선수가 부상일 줄 알았지만 돌아와서 어느 정도 뛰어줬다는 거, 박인영 선수의 재발견이 있었다는 거, 이 정도 되겠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서재민 선수가 풀백 자리에서 좀 더 영향력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지점, 그리고 최산 선수가 06년생인데 07인가요? 06인가요? 어쨌든 최산 선수가 데뷔했다는 거, 이 정도를 좀 이번 경기에서는 건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경기 MVP도 앞선 제주 SK와 서울 경기에서도 그랬듯이 좀 뽑기 어려웠는데 정반대로 뽑기 어려웠습니다. 이거 누구 뽑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박인혁 선수를 뽑았습니다. 박인혁 선수 이야기도 많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광주에서 저번 경기 가장 뭐랄까요? 좀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수 좀 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좀 박인영인 것 같습니다. 득점이 안 터지긴 했지만 득점이 안 터져도 경기 영향력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이건희 선수를 기용하면서 작년에 좀 광주가 잘 봤기 때문에 박인혁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광주가 또 올해 어떻게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좀 차이가 있게 될 것 같고 박인혁 선수 이 경기 나쁘진 않았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광주FC 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부터는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일요일 14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HD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자, 라인업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4-3-3 기용을 했는데요. 문정희 키퍼, 백포에는 강상우, 김영권, 서명관, 윤종규, 위쪽에는 김민혁, 이진현, 이희균, 그 위쪽에는 이청용, 허율, 엄원상을 세웠던 울산 HD고요. 반면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김다솔 키퍼, 백포에는 김동진, 토마스, 이창용, 이태희, 중원에는 한가람, 김정현, 마테우스, 그 위쪽에는 강지훈, 못다, 최현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경기 간단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은 안양이 90 플러스 1분 못다의 득점이 터지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전반전을 좀 보면 누가 잘 버티나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팀 센터백 일단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안양도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았고 울산도 안양이 카운터를 칠 때 이거 좀 위험한데 싶은 상황에서 결국 골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전은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반전은 약간 안양이 준비한 게 잘 맞아 들어가면서 울산도 약간 적잖은 당황을 했을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안 풀린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좀 확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이때부터 안양의 선수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후반전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최전방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후반전은 최전방이 왜 중요한지를 좀 깨달았게 됐던 경기였는데요. 울산의 최전방은 후반전 중반부터는 야구였고요. 안양은 계속해서 못다가 선수가 뛰었습니다. 사실 못다는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그렇고 김다솔 선수가 결국 골킥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롱킥을 때렸을 때 보통 다 타겟이 못다였어요. 왜냐하면 못다는 헤더를 잘 딸 수 있는 선수고
물론 이 상대 센터백이 경험 많은 김영권 그리고 뭐 이미 신체적으로 되게 좋은 서명관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 김민혁과 못다가 붙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못다는 조금 더 헤딩을 따기 수월한 위치에 있게 됐고 그러면서 공중볼 장악을 못다 선수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러면서 못다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안양이 카운터를 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카운터 치는 상황에 결국 이 프리 헤더로 못다 선수가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안양의 역사적이었던 K리그 1 첫 경기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결국 경기 평가를 해보면 양팀 모두 후방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승부를 결정지은 건 최전방의 차이인데 똘똘한 한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울산은 허유일에게 투자를 했지만 결국 뭐 그런 투자를 했지만 결국 필요한 상황에서는 허유를 내려버리고 야구를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야구는 이미 작년에 투자했던 선수인데 잘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못다는 올해 처음으로 안양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K리그 1으로. 근데 안양이 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쓸 수 있는 환경에 못다라는 선수에 대해 최대한 이 예산을 몰아넣고 못다를 데려온 건데 그게 너무 첫 경기부터 잘 떠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뭐 토마스까지 되게 잘했고 그러면서 이 못다 선수라는 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했던 안양이 분산 투자를 했던 울산보다 물론 그 분산 투자에 하나에 뭐 한 개나 두 개 투자도 못다에 투자한 것보다 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잘 했던 안양이 첫 경기부터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MVP는 뭐 못다 선수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 골, 이 결승골이기도 하고 경기 내내 좋은 활약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이 선수 MVP 줘야겠다라고 고민했던 선수는 토마스 그리고 서명관이었습니다. 울산의 서명관 그리고 안양의 토마스가 정말 후방에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서명관은 K리그 1에서 첫 번째 경기라는 게 역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했고 뭐 김영권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뒷공간 커버 이런 것들을 서명권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울산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서명관도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토마스는 너무 깔끔해요. 이 선수 군더더기 전혀 없는 수비를 하고요. 뭐 이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는 안양은 정말 안정감을 많이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마스 선수는 정말 좋은 센터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이 정말 잘 영입을 했고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하지만 결국 못다 선수가 득점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못다를 뽑는 게 답인 것 같고요. 뭐 울산과 안양의 경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2월 16일 일요일 16시 반에 열렸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전북 현대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자, 양팀 라인업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송범근 키퍼, 백포에는 최우진, 김영빈, 박진석, 김태환, 그 위쪽에는 한국영, 이영재, 이승우, 위쪽에 송민규, 꼼빠뇨, 그리고 전진우 선수가 들어갔고요. 뭐 김천의 경우에는 김동원 키퍼, 백포에는 조현택, 박찬용, 박승욱, 박수일, 위쪽에는 서민우, 김봉수, 이승원, 쓰리톱에는 김승섭, 유강현, 이동경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일단 경기 간단 리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 보면 13분에 유강현 선수가 먼저 득점하면서 김천이 앞서 나갔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박진섭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성공하면서 1대1 동점으로 전반전 끝났고 전진우 선수가 81분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2대1로 전북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을 보자면 저는 간결함 vs 체급차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천은 되게 간결하게 경기를 풀면서 결국 선제골을 넣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보면 되게 탁탁탁 이게 되게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뭐 이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선수들이 이 볼 잘 차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김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툭툭툭 풀어나가는 게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전북은 좀 밀린가 싶더라도 세트피스에서 체급으로 눌러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낸 상태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이 김천이 날고 긴다는 선수가 참 많은 팀이긴 하지만 전북도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전반전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후반전은 똑똑하고 끈질긴 팀이 이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천도 열심히는 했어요. 툭툭 풀어나갔던 걸 후반전에도 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좀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천의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
김천 선수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요. 전북에 비해 이걸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전북을 상대로 하는데 이걸 하는 거에는 김천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김천은 전반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툭툭 원터치로 좀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뭐 다양한 시도도 했었고요. 뭐 이동경을 다시 중앙으로 넣고 이동준을 넣는다던가 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무리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인이 혼자 끌고 가다가 뺏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반면에 전북은 끝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효율적이고 끈질기게 승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진우 선수가 열릴 듯 열리지 않던 김천의 골문을 뚫어내면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아, 정말 선수의 클래스 차이는 작은 것부터 비롯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전북이 아무리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전북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이 이번 경기에서 좀 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북이 왜 전북인지 보여준 경기이자 김천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몇몇 부분들이 이 경기에서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기를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MVP는 뭐 저는 전진우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결국 이 경기의 승패는 득점을 한 선수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진우 선수가 좋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전진우 선수가 좀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 충분히 MVP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MVP들에 비해 평점이 좀 적은 건 결국 뭐 전진우가 다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전진우의 맹활약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1대1로 끝났다면 저는 전북에서는 뭐 김태환을 줄 수 있었을 것 같고, 김천에서는 뭐 당연히 이동경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진우 선수가 좋은 결승골을 결국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진우 선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이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김천의 경기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마지막 경기입니다. 2월 16일 일요일 전주에서 열렸던 경기와 같은 시간에 열린 16시 30분 대구 IM뱅크에서 대구FC와 강원FC의 경기, 지금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팀의 라인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4-3-3 들고 나왔습니다. 오승훈 키퍼, 백후에는 정우재, 까이오, 박진영, 황재원, 중원에는 요시노, 라마스, 세징야, 공격에는 정치인, 정재상, 한종무를 들고 나왔고요. 반대로 강원의 경우에는 이광현 키퍼, 백후에는 홍철, 이기혁, 강투지, 강준혁, 그 윗선에는 이시호, 김동현, 이규현, 김민준, 가장 위쪽에는 가브리엘 그리고 이상원 선수를 들고 나왔던 양팀의 라인업이었습니다. 자, 경기 간단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득점 기록은 강원이 44분에 가브리엘 선수가 이지호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득점 만들어내면서 1대0 앞섰는데요. 후반전 라마스 그리고 세징야가 득점을 하면서 대구가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전반전을 좀 보면 결국 이거는 운이 어디에 따르는가, 이게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좀 득점 장면은 운이라고 보기엔 실력적인 부분이 좀 더 컸지만 득점이 아닌 장면에서의 운이 좀 한번 지켜볼 만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굴절, 골대 이런 다양한 요소가 전반에 좀 겹쳤습니다. 세징야 선수의 좋은 킥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득점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나오지 못한 그 운이 안 좋았던 게 결국은 실점을 하는 결과로 만들어졌었고, 역습 상황에서 강원이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이지호 선수가 이번이 프로 첫 경기였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브리엘에게 좋은 어시스트를 해줬고, 가브리엘이 골 넣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마 뭐 여자친구분이든 부인분이든 임신하셨겠죠? 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세리머니를 했었고, 후반전은 딱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세징야. 대구는 전반적인 흐름을 잡고 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대0으로 지고 있는 팀은 흐름을 잡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끝까지 흐름을 잡고 갔고, 사실 라마스의 득점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야, 역시 그래도 대구 저력이 없는 팀이 아니구나, 홈에서의 대구는 정말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득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강원이 득점할 수도 있는 찬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구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세징야가 엄청난 또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세징야가 종결을 또 내버렸는데요. 경기 평가를 좀 해보자면, 뭐 강원은 하던 걸 했고, 물론 그 안에 차이점이 있었지만 대구는 안 하던 걸 했습니다. 이게 보면 앞에서 라인업 봤을 때 한종무를 보통 뭐 중앙 미드필더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막
왜 윙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을 텐데 되게 스위칭도 어느 정도 좀 잦게 일어나고요.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고 이전에 대구와는 좀 다른 경기를 했었는데 '대구가 백포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경기였던 것 같고 결국 세징야가 있다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도를 해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경기가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MVP는 뭐 어쩔 수 없이 세징야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골과 한 개dom을 기록했고요. 골대 맞는 등 불은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주장 세징야 선수가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8점 8점 부여를 했고요. 뭐 매 경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에서도 간단 리뷰할 때도 대구 얘기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강원 얘기를 살짝 해 보자면 강원도 뭐 이주호 선수의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점이 있었는데 아직은 좀 더 맞춰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 이 몇 가지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전력이 온전하게 구성되는 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안 맞는 몇 가지의 균열들을 세징야 선수가 좀 잘 뚫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징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경기력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 제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보면 키퍼는 김동준, 백보에는 김윤성, 토마스, 박진섭, 안태현, 그 위쪽에는 전진우, 세징야, 남태희, 정재희, 톱은 못다와 주민규였습니다. 뭐 맨날 4-4-2로 가잖아요. 저도 4-4-2로 갈 거고요. 제가 라운드 리뷰를 뭐 하게 된다면 매 경기 하고 싶지만 뭐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할 건데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저만의 또 MVP나 베스트 11 뽑아볼 테니까요. 이게 1라운드 제가 뽑은 베스트 11이었습니다. 자, 현재 K리그 순위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1라운드라서 뭐 이 정도 나왔다. '아, 이 팀이 이겼구나. 아, 이 팀 비겼구나. 아, 이 팀 또 졌구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K리그 1 1라운드 리뷰해 봤습니다. 전 경기가 지난해 순위의 역순을 흘러가면서 '야, 이 정말 이렇게 해도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1라운드가 이렇게 좀 반전 있게 흘러간 만큼 나머지 경기들도 좀 재밌게 흘러갈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시즌 K리그 정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남은 경기들도 재밌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